그 다음에 이제 쭉 흐름을 한번 보면 상사 쪽인데요. 상사. 네. 상사 업종. 지난번에 우리 이거 이야기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우리가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가스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죠? 예. 이거 뭐 아니다, 맞다, 경제성이 있다, 없다, 뭐 진짜 뭐 알 수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코게스는 한국가스공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단일가 매매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시총 5조 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그 섹터의 대장주가 꺾이지 않으면 그 섹터의 에너지는 살아있고 그 밑에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기관들의 매수세와 함께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게 시총 5조 이상으로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없다가 새로 생긴 이런 테마들은 반드시 시장에서는 좀 아주 강한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또 밀어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포항 영일만 근처니까 거기 근처에 그러면 하고 있는 그 그룹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쪽이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쪽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미얀마 가스전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사명이 앞으로 포스코가 바뀐 상태고 포항 근처에서 뭔가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앞으로 전개를 한다라면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다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슈팅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편안하게 건드릴 수 있는 후보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번에 요 바닥에서 양봉 나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건드릴 수 있는 덩치가 좀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없는데 그래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좀 건드릴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요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지금 위쪽으로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요 양봉 하나 만들어 내놓고 지금 보시면 요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짝 흔들기 하는 듯 하다가 지금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양봉의 이 시가를 깨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좀 이 가스전 관련해서 기관들이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큰 덩치가 큰 종목들로 시장에서는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어떤 종목의 추세하고 비슷하냐 하면 지난 몇 개월 전에 요 종목을 요렇게 제가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여기 출발하는 타이밍 3월 4일 날 이수페타시스가 3만 원 뚫을 때 그 추세랑 거의 비슷한 궤적을 지금 그리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점 대비해서 4만 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요 하락 추세대를 이번에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그때하고 좀 유사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대형주로서 기관 투자가들이 좀 건드릴 수 있는 후보군들이고 이 두 종목이 좀 살아있다라면 당분간은 뭐 요 테마는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뭐 접근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뭐 매매가 좀 자신 있는 분들은 관련된 테마들은 계속 좀 정부에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역시 이건 빠지지 않습니다. 화장품. 이쪽은 좀처럼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했었고
몇 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또 뭐 올랐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 제가 밸류에이션을 지난번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코스피하고의 괴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화장품은 완전 바닥이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검은색이 화장품의 PER이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이 코스피의 PER입니다. 자, 이거 14배, 15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월 중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4배, 15배가 화장품의 밸류에이션은 바닥인데, 자, 지금 미국향, 뭐, 일본향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보고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을 보면 여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 그 코스피와 화장품 간의 밸류에이션 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지금 화면에서는 6월 5일까지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1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14배에서 18배가 올라왔고 코스피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다시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업데이트를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돌려서 해보면 거의 이제 19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과거에 이게 평균이 얼마예요? 이거 보면 한참 요거를 제가 한번 캡처해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올라온 것만 이제 보게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키워 드릴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요때가 중국향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팔릴 때였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2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화장품은. 그러다가 중국 모멘텀 만나면서 이게 40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제 18배, 19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중국 정도 뭐 30배 막 25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OEM, ODM 입장에서는 20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화장품 관련 브랜드들은 조금 뭐 내가 트레이딩하기 어렵다라면 OEM, ODM 관련된 기업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대해서 제가 왜 걔네들이 이제 그 인디 브랜드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인디 브랜드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은 그만큼 같이 증가를 못했기 때문에 한 제조업체가 만들어줘야 되는 화장품 담당해야 되는 회사들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인 지금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브랜드들을 건드리기 어렵다라면 적어도 OEM, ODM 쪽 보는 게 편안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 20배 정도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대형주들 이 ODM 쪽은 조정 받을 때가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브랜드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편승하기에는 차트가 너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명동 갔다 가지고 리드샷 샀다고 영수증 보여드렸을 때가 사실 작년에 이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있을 때였거든요. 여름경이었습니다. 명동 가서 제가 대만하고 일본 분들은 영수증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치 사던데 저는 한 2개 정도밖에 그때 안 샀고 영수증은 그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VT 매장에 직접 가서. 그리고 지금 시세가 이제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고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이제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유행이 돌 때 이게 경험을 참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편안한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라 좀 지금 이제 뭔가 리드샷을 알고 들어가는 분들은 좀 애매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빨리빨리 좀 나쁜 거는 할 필요는 없고 나쁜 거 빼고는 다 해보자. 그래서 나쁜 것도 해보면 어때요? 나쁜 거 하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지 못하고 제가 경찰에 나쁜 거 경험하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경찰 와가지고 잡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요. 내가 신고해줄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저도 이제 빨리 뭐 경험해보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우리 8.15 가족분들은 새로운 게 시장 뭔가 주위에 생기면 최대한 빨리빨리 경험해보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치. 주위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인대회라는 게 맞죠. 내가 네.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남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네. 걸 그리고 미스코리아가 되는 제가 리드샷을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내 피부가 뒤집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피부 스타일이 그런 거고 전체 대중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일부 이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뒤집어질 수 그렇지.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그거는 한번 뭐 고민을 받는다.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죠? 내가 이 취향이 아닌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대중들이 거기에서 열광하고 좋아할 때는 그거는 뭐 굳이 내가 고집할 그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은 브랜드들은 좀 약간의 이제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데요. 좋아하는 게 있고 한데 뭐 제가 그 수분 크림을 밤에 잘 때 이 클리오의 수분 크림을 바르고 이제 요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좀 그러한 유행을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면 뭐 ODM, OEM 쪽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장품의 대장주는 누구예요, 지금? 실리콘2잖아요, 실리콘2. 실리콘2가 꺾이면 이 화장품의 사이클은 좀 쉴 수 있다. 그죠? 각각 섹터의 대장주들의 흐름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안 꺾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가 지금 안 꺾이고 있고 화장품에서는 실리콘2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하나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드린다면 요 판에서 이제 하나를 좀 본다면 여전히 빠지지 않는 쪽이 반도체에 지금 어제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오래간만에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소부장 단에서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쪽에 애플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이 났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정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테슬라가 어쨌든 심리적인 뭐 좀 지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초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살짝 올랐다가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쪽으로 뭐 이렇게 모멘텀이 더 있고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또 2차전지 쪽으로 훈풍이 좀 돌 건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브가 199,300원 여기에서 하이브 여전히 190,000원 초반 그 이하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 열려 있습니다. 시장의 엔터 쪽에 관심은 안 가지는데 좀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간내로 화장품이 강했다 보니까 우선은 갭 상승으로 화장품 쪽은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화장품 그 다음에 일부 기기 쪽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강한 모습으로 우선은 출발을 하네요.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 수급 쪽 보면 뭐 특이한 흐름은 없죠. 우선은 선물 매도 좀 나오고 갭 상승하고는 차익이 좀 나올 거예요. 갭 상승하고는 차익이 나올 거라서 급하게는 우선 안 보는 거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 커지네요. 네,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 밴드 하단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어내는 흐름이 나타났고 화장품은 확실히 강한데 나머지 종목들이 오늘은 좀 무겁네요. 네, 좀 무거운 상황들이 네. 에코프로머티 블록딜 동거는 할인율이잖아요. 10% 정도 할인율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10% 이상 하락했을 때 10% 이상 하락했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딜을 돌린 주체가 지금은 수익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10% 이상 종목이 밀릴 때 그때 보는 거고 보통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본다라고 하면 오후장에 오후장에 볼 수 있음을 종목을 통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수는 여기에서 빠질 요인은 없어요. 예. 외국인 또 그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게 외국인이 매크로라고 하죠. 시장의 이 전체적인 내부 환경을 보면 그 매크로를 놓고는 신흥국 쪽,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 쪽의 비중 조절을 할 때 핵심으로 두는 게 그거죠. 환율인데 환율과 함께 가격 지표 중에서는 금리예요, 금리. 그런데 금리 상황 같은 경우가 지금은 불리하지는 않죠. 신흥국에 오히려 상당히 유리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은 지수 밀리면 주식 늘린다는 시각은 같아요. 주식 늘린다는 시각은 같고 도시가스랑 포스코 인터 그냥 저는 뭐 어제 이번 주 초에 많이 다뤘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타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스타트 할 때 말씀을 드렸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는 조금 큰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제 저는 긍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놨어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대응에 대해서도 열어놨었다 보니까 그 부분 그때 못 샀잖아요. 그때 못 샀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사려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쉽지 않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종목들 보는 건 거의 비슷해요. HPSP 같은 경우도 그냥 밴드 하단까지는 다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의 변수 ESD와의 분쟁 같은 경우에 결과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만 나타나도 HPSP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는 건 아니죠. 지금 사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해요. 예, 접근이 가능한 부분 열어둡니다. 그리고 종목 천천히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매매 오늘은 좀 나오죠. 오늘은 좀 나오는 게 그냥 어제 워낙 좀 강한 공방들이 있었던 거죠. 시장에 어제 강한 공방들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나오는데 매수는 삼양식품, LS 일렉트릭 좀 들어오네요. 전력 쪽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리포트 나온 삼영 20%. 매도는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은 나옵니다. 예. 어제 그 만기 때는 프로그램 매매 잠정치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강했죠. 매수가 강했다 보니까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일부, 우리기술이 좀 들어오고요. 매도는 블록딜돈 LS머티. 와, 이쪽이 화장품이 확실히 세요. 화장품이 확실히 세고 그냥 뭐 수급 강도가 제일 강합니다. 수급 강도가 제일 강하고 종목들은 오늘은 확실히 쉬네요. 예. 오늘은 확실히 종목들이 쉬는 모습. 제약바이오 일부, 카페24 한번 볼까요? 카페24도 만약에 오늘 조정이 장중에 이게 34,000원 초반 정도 들어오면은 단기 매매로도 보셔도 돼요. 밑꼬리 다는 거 한 3% 정도 수익 목표로 해서 보셔도 돼요. 이거는 관심 종목 넣고 34,000원 초반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많이 빠져도 중반에서 이 34,000원 중반대를 깨면 초반까지 한 방 밀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매수해서 장중 매도를 하셔도 돼요. 매수해서 장중 매도를 해도 되는 부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원전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루머가
체코 원전 못 받는 부분, 그게 왜 그런 루머가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프랑스 쪽에서는 마크롱이 직접 갔어요. 체코 직접 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안 가고 대체자가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와전이 돼서 지금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직 7월쯤에 나와요. 7월쯤에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그거는 외신 쪽에서 먼저 다뤄질 텐데 소식이 좀 들어오면 제가 빨리 알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가장 빨리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구체적인 소식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나오지는 않고 좀 루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쪽 상위 보면 IT 쪽은 그래도 여전히 좀 들어오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올라와요. 네, 우선 올라와요. 네, HM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상황들은 그래도 좀 붙어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달, 2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하죠. 이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 다시 20만 원 초반이 와주면 이것도 매수가 가능한데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예, 우선은 분할은 받으려고 대응을 하는 건데 가격 한번 조정을 또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올라오는데 그래도 반등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아니에요. 거래가 좀 더 터져줘야 돼요. 예, 거래가 좀 더 터져줘야 되고 그 부분을 기다리는 거고 어제 기사화가 좀 되기는 했죠. 일본의 디스코라는 장비 기업 같은 경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수주가 좀 나와야 돼요. 수주로 보여주면은 주가는 강할 수 있는데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래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직 관망 부분이에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관망 부분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에코프로 머티는 우선 이런 식으로 10% 장중에 아까 치가 고가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는 나오는데 원칙이죠. 원칙은 뭐냐면 블록딜이 2,509억 원이 돌았고 그리고 나서 할인율은 10.5%잖아요. 10.5%면 그 정도까지는 우선 안 밀리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만약에 밀려서 뭐 한 10.5% 하락 그 이상으로 막 밀려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붙으면 되긴 돼요. 붙으면 되는데 이 2,509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다 돌아야 돼요. 한 바퀴가 돌아줘야지 실제 그 물량이 이론적으로는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